반갑습니다. 진로도 나답게 6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 요 얘기 참 많이 합니다. 이것과 관련한 오해를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보겠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 자기 이해를 넘어 나다움으로 라는 영역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what이 아닌 why, 그 다음 자존감, 진로도 나답게까지 했고, 지금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 계속 자기의 파트는 오해를 하나하나 다뤄보겠다라고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지금 이 그림은 계속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제 설명을 더 안 드려도 알 것 같고, 앞에 계속 설명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요, 이 자기의 파트를 하고 있다. 진로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면 진로에 대한 이해, 자기 이해, 직업 이해, 이 세 영역을 통해서 시도를 해야 되고, 시도는 관계와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질 때 온전한 시도가 될 수 있다. 계속했습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 우리가 자기 이해와 관련한 오해 뭐냐면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 즉 잘하는 것은 뭡니까? 능력이에요. 좋아하는 것은요, 우리가 흥미라고 부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초록색 바탕에 있는 것은 오해다. 제가 이야기하려는 내용이 아니라 반대예요. 이건 오해다. 즉 능력과 흥미 둘 중에 하나라도 맞는 일을 택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제일 좋은 건 뭡니까? 능력과 흥미가 다 맞는 그런 일을 선택하는 게 제일 좋다. 그럼 둘 중에 하나라도 맞으면 뭘 택해야 됩니까? 어떤 사람은 잘하는 걸 택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좋아하는 걸 택해야 된다. 이 능력과 흥미가 뭡니까? 서로서로 무슨 어떤 것이 더 비중이 있는지 없는지, 어떤 것이 먼저인지 이런 얘기들이 SNS나 책에 많이 나와요. 그런데 저는 이걸 좀 다른 각도로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자꾸 뭐 둘 중에 하나 아니면 둘 다, 물론 둘 다 맞는 직업 선택하면 아주 좋죠. 그죠? 잘 하는 것뿐만 아니라 흥미까지 있어. 그만큼 사실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능력을 택해라. 아니다. 좋아하는 일을 택해야 된다. 우리가 그곳에만 집중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라는 것은 능력을 택해서 둘 다 택할 수 없을 경우에 능력을 택해서 직업을 선택해라. 이런 분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일에서 재미를 찾는 건 욕심이다. 그러니까 잘하는 일, 네 능력 있는 일로 돈 벌고 좋아하는 일은 그냥 취미로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반대로 아니다. 능력보다 흥미를 먼저 앞세워서 일자리를 찾아라. 둘 다 맞으면 제일 좋지만 하나를 택하라면 흥미다. 왜? 특별한 재능이 필요한 영역이 아니면 좋아하는 일을 하면 자연스럽게 능력이 올라간다. 잘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흥미를 쫓아서 선택해라. 근데 여러분, 이런 단순 구도로 가는 건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둘 중에 뭐, 이게 아니라 좀 다른 각도로 보자 이거예요. 다른 각도로. 잘하는 일과 좋아하는 일의 단순 구도로 진로를 접근하면 자기 이해를 온전히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죠? 여러분, 지금 이거는 지난번에 앞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다 이거예요. 뭡니까? 계속 이 얘기를 할 건데 자꾸 가리네. 자, 흥미, 성격 유형에 맞는 일을 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족하게 된다. 내 가치에 맞는 일을 하면 그 나에게 소중한 것이거든요. 나에게 의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된다. 그리고 그 일에 의미를 부여하게 되고, 다른 말로요, 보람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가치 있는 일을 할 때. 그 다음, 내 능력에 맞는, 다른 말로 능력은 적성입니다. 능력에 맞는 일을 할 때 그 일은 잘하는 일이기 때문에 뭐 성과가 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자기 이해는요, 이런 여러 가지 영역들을 다 고려해야 됩니다. 잘하는 게 뭡니까? 능력. 좋아하는 거는요, 흥미거든요. 이게 흥미와 능력, 이것만 가지고 둘 중 하나, 이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 온전한 자기 이해를 얼마나 더 깊이 하느냐. 그게 중요하지, 흥미에 맞는 게 먼저다. 능력에 맞는 게 먼저다. 그건 너무 단순한 접근이에요, 여러분. 이거냐가 아니라
온전한 자기 이해, 얼마나 자기 이해를 깊이 하고 난 다음에 결정하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그게. 예.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해봅시다. 네 가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진로 상담 할 때, 그 다음에 일반적인 진로 관련한 검사할 때 이 네 가지 영역을 검사해요. 능력, 가치, 흥미, 성격 유형. 이런 것들을 많이 하죠. 물론 다른 검사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자, 먼저 이 능력에 대해서 보자. 여러분, 능력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적성이라 얘기합니다. 적성이 뭡니까? 능력, 잘하는 것, 나의 강점, 재능, 소질, 이런 말을 많이 쓰죠. 그래서 적성은요, 일정한 훈련과 학습과 경험을 통해서 숙달될 수 있는 개인의 뭐다? 능력입니다, 여러분, 능력. 그래서 이 적성이라는 용어에 대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뭐? 좋아하는 거, 내가 선호하는 거, 이걸 적성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 어떤 검사, 적성 검사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펼쳐놓고 보면 그 능력을 테스트하는 게 아니고 뭘 좋아하느냐, 이거 물어보는 문항으로 만들어진 적성 검사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심리 검사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안 된 검사입니다. 적성은 능력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호, 내가 좋아하는 것은 적성이 아닌 흥미에 가까운 개념이고, 능력과 흥미는 완전 다른 개념입니다. 능력은 뭡니까? 잘하는 것. 흥미는 좋아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리고 그리고 이 능력, 적성을 측정하는 것 중에 자신이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묻는 적성 검사도 있어요. 뭐? 실제 능력을 객관적으로 테스트하는 검사가 아니라 주관적인 생각, 나는 이걸 잘하는 것 같다, 이런 경험을 묻는 검사도 적성 검사라고 이름을 붙이는 검사들이 있어요.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에요. 왜? 꼭 능력이라는 게 객관적인 능력만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잘하는 것. 왜? 자기 경험에 의해서. 그죠? 그럼 다른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잘한다고 이야기하는 것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관적인 능력을 측정하는, 뭐뭇을 잘하는 것 같다, 이런 문항으로 만들어진 적성 검사가 있어요. 그건 틀린 검사는 아니에요. 근데 능력을 측정하는 것은 원래는 뭡니까? 능력이라는 게 객관적인 능력을 측정하는 게 있고, 주관적인 생각, 내가 볼 때 내 능력, 내가 볼 때, 이거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난 이걸 잘하는 것 같다라고 측정하는 적성검사, 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두 가지 종류.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적성검사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은 이제 이걸 파악하셔야 됩니다. 이게 객관적인 능력을 측정하는 검사인지, 주관적인 내가 생각하는 내가 이걸 잘하는 것 같다라고 이걸 테스트하는 검사인지 알고 사용해야 돼요. 둘 다 중요합니다. 둘 다. 근데 쓰는 사람이 객관적인 능력을 지금 측정하려고 하는 건지, 주관적인 나의 생각을 측정하려고 하는 건지. 그죠? 둘 다 중요합니다. 주관적인 거 내가 볼 때 내가 잘하는 건데. 왜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게 거짓은 아니거든요. 그죠? 그것도 적성 검사에 포함될 수 있어요. 둘 다 중요해, 둘 다. 그 다음, 가치. 가치는 바로 뭡니까? 자신에게 소중한 것, 의미 있는 것, 그걸 가치. 여러분, 사람마다 자신이 의미를 두는 게 다 달라요. 가치 검사라는 게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건 나중에 설명하고요. 이 가치라는 것은 나를 움직이게 해요. 내가 의미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동기가 부여되고 의미가 부여되는 것은요, 내가 거기에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나를 움직이게 하고 나를 편안함을 갖게 한다는 이 가치는. 그래서 나의 가치를 충족시키는 일을 하면 일에 있어서나 조직에 있어서나 어떻게 합니까? 헌신한다 이겁니다. 자신에게 가치 있는 일을 하면 어떻게 할까요? 보람을 느끼죠. 그렇죠. 이 가치 영역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 다음 세 번째, 흥미. 다른 말로 내가 하고 싶은 거, 좋아하는 거. 나를 흥분하게 하고 몰입하게 합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해요. 몰입해요. 왜? 재미있으니까. 다른 말로 재미있어요. 나를 고무시킨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흥미 있는 일을 하면 만족도가 높습니다.
하지만 이 흥미는요, 시간이 지나면서 발전되기도 하고요, 또 흥미는 바뀌기도 해요. 지금 내가 여기에 흥미가 있다고 해서 10년, 20년 후에 똑같이 흥미 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 비전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죠. 비전이라는 게, 그죠? 꼭 그 하나의 비전만 평생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전도 얼마든지 수정될 수 있고, 발전될 수 있고, 비전이 자라다 보면 내가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게 또 보인다 이거예요. 그럼 그게 또 나의 비전이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실패했는데, 그게 또 이후에 실패해서 포기했는데 그게 또다시 나의 비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흥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흥미는 특수한 영역이 아니라면, 특수한 재능이 필요한 영역이 아니라면요, 흥미 있는 일을 계속하면 능력도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올라가는 거예요. 그건 맞아요. 맞아요. 그 다음 마지막 성격 유형. 이 선호 경향성이죠. 대표적인 게 MBTI. 그죠? 이 성격 유형 검사잖아요. 성격 유형이라는 것은 선호하는 행동 패턴, 그죠? 그 다음에 나의 생각을, 그 다음에 외부의 정보를 나는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느냐, 이 패턴의 차이입니다. 그죠? 근데 많은 이 MBTI나 성격 유형 검사를 어떻게 활용하냐면 진로와 관련해서 자꾸 직업을 그 유형과 그냥 바로 연결시켜 버려요.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는 계속 얘기합니다. 제 MBTI 유형이 ISFP입니다. 여러분, ISFP 대부분 검사하고 나면 추천하는 직업 이렇게 나와요. ISFP. 뭐 따뜻하고 구체적이고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뭐 다른 사람을 돕는 직업 굉장히 많이, 뭐 사회복지사, 간호사, 그죠? 줄줄줄 나와요. 근데 여러분, 사회복지사가요, 하는 일이 다른 말로 직무가 하나만 있습니까? 여러분, 간호사가 다 똑같은 일 하나만 합니까? 여러분, 어떤 직업이든 그 직업 안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가 소위 일이라고, 이 직무죠, 직무. 굉장히 다양한 직무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격 유형을 직업으로 바로 매칭시키기보다 저는 그 직업의 직무로 연결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사회복지사, SF, 그죠? 이런 들어간 사람들은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이 계속 추천되고 씁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사회복지사의 직무, 여기 적은 것보다 더 있을 수 있어요. 상담, 대면에서 조사, 대상자 선정, 바깥으로 나가서 만나러 다녀야 되고, 그 다음에, 회사의 사무실 안에서 행정 사무 보는 일도 있고,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바깥에 홍보하고, 프로그램 진행하고, 평가하고, 생활훈련, 작업훈련, 직업훈련, 이것보다 더 많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걸 그냥 뭉뚱그려서 사회복지사는 ISFP하고 잘 맞더라. 아니다 이거예요. ISFP인, 꼭 ISFP가 아니라도 내향적인 유형의 사람 보고 하루 종일 바깥으로 돌아다니는 사회복지 업무 하라 하면 그 사람 잘 맞겠습니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직업하고 성격 유형을 자꾸 매칭시킬 게 아니고 그 직무로 봐, 직무로. 그죠? 대인관계 맺는 패턴, 그 다음에 이 유형의 어떤 스트레스, 이 유형의 강점, 이 유형의 약점, 이런 것들이 버무려져서 그 직업의 어떤 직무, 물론 내가 원하는 직무를 무조건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게 자기 이해다 이거예요, 자기 이해. 그래서 어떤 성격 유형이 어떤 직업과 잘 맞다. 이러면요, 직무의 다양함을 외면한 해석이에요. 어떤 직업이든 정말 다양한 일들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매칭을 시켜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만 진로도 나답게라는 책에 있는 내용인데요. 읽어볼게요. 진로를 탐색할 때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의 구도로 볼 것이 아니라 이 네 가지 영역의 자기 이해를 토대로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 어느 것에 더 비중을 둘 것인가? 이게 뭡니까?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느냐? 잘하는 일을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것에 더 비중 둘 건가가 아니라 그 선택의 개념이 아니라 이 네 가지 영역. 다른 말로 이것보다 더 있을 수 있어요. 온전한 자기 이해. 즉, 그걸 얼마나 깊이 알아야 하느냐가 더 중요한 개념이에요. 좋아하는 게 뭐냐? 좋아하는 걸 할 것이냐, 잘하는 것을 할 것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 가장 기본적인 거, 이 네 가지 자기의 영역을 얼마나 내가 더 깊이
이해하고 있지? 이게 더 중요해요. 그리고 많은 경우 이러한 자기의 4가지 영역을 심리 검사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고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요, 심리 검사는 자기 이해의 보조수단일 뿐이에요. 보조수단. 그리고 심리 검사를 통해 자신에 대해 모두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하거나 반대로 심리 검사는 아예 필요 없다. 이런 전문가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저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비전문가로 자처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봅니다. 심리검사? 아니, 필요 없다. 아니면 무조건 심리검사 통해서 자기 이해해야 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람들은 전문가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자, 그래서 다양한 검사들이 있습니다. 종류는. 그 중에 대표적인 검사만 설명을 좀 드릴게요. 뭡니까? 적성검사. 그죠? 직업적성검사. 대표적으로 우리가 무료로 할 수 있는 워크넷, 뭐 커리어넷은 이제 청소년, 초등학생, 이런 학생들 위주로 많이 구성되어 있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커리어넷은요, 커리어넷에서 제공하는 적성검사는, 나는 뭘 잘하는 것 같다. 이렇게 묻는 적성검사입니다. 워크넷은요, 성인 같은 경우에는요, 성인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성인 같은 경우에는요, 실제 능력검사입니다. 객관적인 능력을 체크해요. 워크넷에 있는 직업적성검사는 뭐냐? 여러분, 능력검사라는 말은, 원래 능력검사라는 말은요, 주관적인 능력을 측정하는 게 아니고요, 제한된 시간 안에 정답을 맞추는 게, 그게 능력검사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적성검사 이렇게 얘기하면 제한된 시간, 1시간이면 1시간, 30분이면 30분 안에 언어력, 수리력, 추리력, 공간지각 능력, 색채지각 능력, 문제를 풀어요. 그래서 그 시간 안에 많이 맞출수록, 그죠? 그 영역에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원래 적성검사고 능력검사입니다. 능력검사의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커리어넷에서나 다른 곳에서 제공하는 나는 뭐뭐를 잘하는 것 같다. 이렇게 나오긴 하지만 글쎄요. 적성이긴 하지만 원래 능력검사의 개념은 제한된 시간 안에 많이 맞추는 그게 능력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능검사 있죠. 대표적인 능력검사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직업적성검사는 잘 살펴보고 검사를 실시하자라는 겁니다. 주관적인 능력을 측정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객관적 능력 측정이냐, 주관적으로 나는 이걸 잘하는 것 같다, 이걸 묻는 거냐, 이거는 알고 검사를 해야 하는 거예요. 나는 뭐뭐를 좋아한다, 이거 측정해서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마치 객관적 능력인 것처럼, 이야, 내가 이거 굉장히 능력이 있대. 아니요. 그거는 객관적 능력이 아니고 내가 볼 때 내가 이거 잘하는 것 같다고 체크한 거지. 정말 내가 여기에 능력 있나 없나를 체크하려면 뭡니까? 그렇죠. 제한된 시간 안에 얼마나 많이 맞췄느냐, 정답을. 그게 능력검사입니다. 그게 일반적으로 적성검사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 흥미 유형검사. 대표적인 게 홀랜드 흥미검사, 그 다음에 스트롱 흥미검사가 있어요. 홀랜드 흥미검사는 워크넷, 커리어넷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만 하면. 스트롱 흥미검사는 어세스타라는 데서 구입해서 써야 되고 전문가만이 구입할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 성격 유형 검사, 대표적인 게 MBTI 검사, 그 다음에 UNI 검사라고 해서 상담계에서 많이 씁니다. UNI 학습 유형 검사, 그 다음에 UNI 진로 탐색 검사, 이렇게 유형들이 몇 가지 있어요. MBTI는 어세스타라는 곳에서 판매하고 이용할 수 있고, UNI 검사는 연우심리개발원이라는 곳에서 판매하고, 두 검사 다 과정을 이수한 사람만이 검사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치 검사,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뭐냐, 이런 것도 워크넷이나 커리어넷 같은 데서 무료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가치 카드라는 게 있어요. 내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 카드를 가지고 서로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이런 카드들도 있는데, 여러분, 가치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제가 조금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오늘 아니더라도 다음번에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검사들로 일반적으로 이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검사지를 만드는 회사들도 굉장히 많아요. 저는 무료로 좀 검사할 수 있고 가장 대표적인 검사들만 좀 여러분한테 설명드리는 겁니다. 애니어그램 검사도 여기에 포함될 수는 있습니다만, 그죠? 그건 뺐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제가 이 파란색 안에 들어간 것은 제가 하고 싶은 말인 거예요. 그죠?
초록색 칸에 들어간 거는 제가 볼 때 오해인 것 같고, 실제 이 파란색 안에 있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다. 즉,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 둘 중 어느 걸 택해서 비중을 둬서 직업을 구할까? 아니, 이제는 어느 것에 더 비중을 둘 것인가가 아니라, 그죠? 가장 기본적인 이 네 가지 자기의 영역을 얼마나 깊이 나는 알고 있는가? 내가 어디에 흥미를 가지고 있고, 나는 어떤 성격 유형이고, 그죠? 어떤 선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고, 뭘 잘하는 사람이냐. 이걸 깊이 알아야 돼요. 이 네 가지 중에 어느 걸 하나를 제일 비중 있게 선택해서 그럼 이 직업을 선택할까요? 아니, 더 이상 이제 그렇게 묻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심리 검사를 통해서만 자기 이해가 가능한 게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이 자기 이해와 관련된 질문에 답을 찾아보는 것도 아주 좋은 자기 이해 방법입니다. 이 자기 이해 질문은 이미 앞에 자존감 얘기할 때 한번 제가 언급했어요. 그 다음에 자존감 얘기할 때도 했고, what이 아닌 why 이 강의할 때도 제가 한번 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때 제가 이 다음 페이지에 그 질문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할 때 최대한 구체적으로. 그죠? 그 다음에 과거 기억과 경험 중심으로. 그죠? 내 과거의 기억, 내 과거의 경험.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 질문을 한번 봅시다. 이거죠.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거나 다른 이들로부터 잘한다는 피드백을 받았던 영역은 나를 쫙 몰입하게 하고 나를 즐겁게 만들었던 경험은 이것만 생각하면 설레고 기분이 좋아. 3번, 나를 뿌듯하게 하고 보람을 느끼게 했던 경험은. 여러분, 1번이 바로 뭡니까? 잘한다, 능력과 관련한 질문이에요. 2번, 몰입, 재미, 즐거움, 흥미, 하고 싶은 것. 그죠? 2번은 흥미와 관련한 거예요. 3번은요, 의미 있고, 의미가 있으니까 나를 뿌듯하게 하는 거예요. 보람을 느끼고, 이거 바로 가치와 관련한 질문이에요. 4번, 나는 어떤 칭찬을 듣거나 인정받을 때 기쁜가? 사람마다 칭찬받았을 때 내가 정말 이 칭찬받을 때 기분 좋은 칭찬이 있어요. 어떤 칭찬 해줘도 나는 그 칭찬은 별로 관심이 없어. 사람마다 여러분 다 다릅니다. 5번, 다른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지만 유독 내 눈에 밟히고 계속 거슬려. 6번, 행동으로는 옮기지 못했는데 계속 시도해보고 싶은 어떤 것이 있어. 내 시간과 돈을 소비하면서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가? 기억에 남는 과거 성취 경험, 그게 있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내가 굉장히 중요하고, 진짜 이 경험은 정말 나에게 대단했지, 이런 경험. 그죠? 자랑하고 싶고 계속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경험. 그 다음 9번, 나를 즐겁게 하고 기분 좋게 만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여러분, 이것도 중요해요. 나를 즐겁게 하고 기분 좋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 사람들하고 이 얘기를 하면 참 기분이 좋아져. 저 그런 게 있거든요. 어떤 사람하고는 1시간, 2시간 얘기해도 재미 하나도 없어. 빨리 집에 가고 싶어. 근데 어떤 사람들하고 이 얘기를 하면 계속 내 마음이 계속 올라와. 와, 재밌다. 그래, 기대가 된다. 이 얘기는 이 사람하고 더 하고 싶어.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그 대화의 주제. 여기서는 어떤 사람들인가라고 되어 있지만 어떤 주제의 대화인가, 어떤 주제. 나는 이 주제의 대화만 계속하면 기분이 좋아. 계속 얘기하고 싶어. 그죠? 그 다음 10번. 나를 즐겁게 하고 기분 좋게 만드는 어떤 그런 공간과 장소가 있는가. 그죠? 이런 것도 나에 대한 이해를 드러내는 질문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답을 할 때 구체적으로 과거 기억과 경험을 계속 떠올려서 육하 원칙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언제? 그때 언제? 어디서? 누구와 있을 때? 그죠? 어떻게 했을 때? 왜 그랬지? 이런 것들을 토대로 여러분 계속, 이거 한 번에 답이 안 나와요. 이거 질문은 쉬워 보이는데 여러분 답 한번 해보세요. 왜? 과거의 기억과 경험을 계속 끄집어내야 돼요. 처음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훈련이 안 돼 있거든요. 청소년이나 청년들 프로그램 할 때 이런 질문으로 저는 계속 접근하죠. 처음에 답도 못 답니다. 하지만 계속 훈련해라는 거예요. 하다 보면 이제는요, 계속 끄집어 올리다 보면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계속 나와요. 계속. 이런 지금 굳이 심리검사를 하지 않더라도 제가 심리검사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심리검사도 활용하고 이 질문도 활용하고 내가 심리검사 할 수 있는 상황 아니다. 그럼 이 질문에 대해서 계속 글쓰기를 해보세요. 글쓰기 뭐 누가 뭐 볼 것도 아닌데 계속 써보라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나를 찾아가보자. 그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what이 아닌 why 얘기할 때 우리는요 자꾸 what부터 생각해. 뭐해서 돈 벌지? 무슨 일 하지? 무슨 과 가지? 일이 접근하고 나서야 나중에 그 일 하면서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지? 이러고 있어요. 처음에 뭐 하지? 뭐 해서 돈 벌어 먹고 살지? 이 생각만 하고 접근한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거꾸로 가야 된다라고 했어요. 어디서부터? why? 왜 나는 자꾸 여기에 꽂히지? 왜 나는 이게 기분이 좋고? 그죠?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어떤 사람이냐? 이게 바로 뭡니까? why? 왜 난 이걸 좋아하지? 왜 난 여기에 가치를 가지? 왜 이건 나에 몰입하지? 왜 이 사람들하고 이런 대화의 주제를 얘기하고 나면 기분이 좋지? 이게 바로 뭐예요? 자기 이해예요, 자기 이해. 나는 뭘 좋아하고, 난 뭘 잘하고, 난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고, 난 왜 이걸 선호하지? 그게 끊임없이 나를 드러내고 있는 질문이에요. 뭐해서 돈 벌지? 이 생각은 잠시 접어놔라. 그죠? 요 강의를 듣고 싶으면 앞에 했던 what이 아닌 why. 그때 충분히 이야기했어요. 그 질문과 이 질문이 또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다움은 처음은요, 자신을 계속 관찰해야 됩니다. 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려면요, 자기 관찰을 해야 돼요. 과거의 경험과 기억을 끄집어내 와야 되고, 현재의 나를 관찰해야 돼요. 그걸 통해서 자기 이해가 돼요. 근데 자기 이해가 됐다고 해서 그게 온전한 자기 이해가 아니라 했습니다. 계속 표현해내야 돼요. 행동으로 표현해내고, 말로 표현해내고. 그러다 보면요, 내 머릿속에 생각만 하고 있던 자기 이해가, 이거는 내 생각이었네? 이건 아닌 것 같아. 걸러진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다움으로 드러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에 대한 오해와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또 풀어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